주가가 빠져서 지금 그런 세상이 안 올 것 같지만 옵니다. 전기차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 반도체가 도대체 이게 몇 배나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식 사셨는데 지금 다 까먹고 계시잖아요. 그러면 고금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. 제가 94년 8월 달부터 입사해가지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잖아요. 9.12 테러도 겪고 뭐 별일 다 겪었어요. 우리나라 IMF 겪고 2008년 금융위기 겪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 때 2020년 3월 달에 와 정말 전 세계가 락다운이 되는데 이 정도 공포가 제가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겪었던 공포 중에 언제랑 가까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너무 무서웠어요. 너무. 한 번도 겪지 못한 일이잖아요. 무슨 아니 바이러스 트럼프도 처음에 이거 뭐 감기 바이러스로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라고 했다가 그러고 나서 한 2, 3주 지나고 나와서 우리 전부 다 이제 국경 봉쇄하고 뭐 락다운 한다고 그런 와중에 저도 주식시장이 너무 폭락하니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 운영하는 자금이 4, 5천억 정도 되는데 4, 5천억 되는데 하루에 뭐 6%, 7%씩 빠지면 평가손이 몇백억씩 나오는데 왜 안 두렵겠습니까? 그죠?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. 이 정도로 두려웠을 때가 언제였는가 생각해 봤더니 9.11 테러 때더라고요. 9.11 테러 때. 9.11 테러 때 정말 이 정도 무서웠었는데 그러면 9.11 테러 때는 어떻게 했지?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? 잘했을 것 같습니까? 2001년 9월 11일 날 제 나이 뭐 30 됐을 때인데 그때 2차 테러, 3차 테러가 이제 발생할 거니까 여기서 주식을 다 비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었어요. 그러고 나서 460 찍었던 지수가 940까지 가는데 6개월 반 만에 가더라고요. 아니 2차 테러가 또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이게 주식이 말이 돼? 하고 올라가는데 정말 조정다운 조정 없이 올라갔었어요. 그때 뼈아픈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위기 때 이 정도 무서운 게 언제였었지? 맞아 9.12 테러 때고 그때 내가 바보같이 반대 포지션으로 시장을 바라봤었으니까요. 이렇게 이번에 여기서 투자하셔가지고 지금 다 계좌에 다 마이너스 실 거잖아요, 그죠? 네, 플러스 나시는 분들이 여기 왜 오셨겠습니까, 그죠? 네. 근데 9.12 테러 때 지금도 9.11 이 얘기하면요, 막 왼쪽 가슴이 막 먹먹해져요. 네, 정말 뭐 끔찍했기 때문에. 그런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 때 복수했잖아요. 저의 실패에 대한 복수 그런 식의 여러 번의 경험을 겪었었기 때문에 그때 용감하게 나와가지고 지금은 주식 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고요. 요즘 제가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, 그죠? 강력하게 얘기합니다. 눈 감고 사셔야 된다고. 눈 감고 주식 사셔도 된다고. 전기차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 반도체가 도대체 이게 몇 배나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식 사셨는데 지금 다 까먹고 계시잖아요. 그 시대가 그러면 안 오느냐? 오잖아요. 옵니다. 그냥 주가가 빠져서 지금 그런 세상이 안 올 것 같지만 옵니다. 주가는 왜 빠졌어요? 페드 때문에. 페드가 이제 물가 좀 잡겠다고 금리를 확 올려버리니까 삼성전자만 빠졌나요? 미국의 팡 기업들도 다 빠졌잖아요. 이게 금리 때문에 나타나는 멀티플의 변화거든요. 금리가 0.5 했던 2020년도랑 금리가 3.12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멀티플은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멀티플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. 그러면 이 고금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. 고금리 제가 봤을 때는 환율도 저는 환율 1년 뒤면 1250원 깨져 있다고 보거든요. 1200원 정도 이렇게 근처가 있을 거고 금리도 한 2% 전후가 있을 거고 다 정상화가 되면 지금의 억눌려져 있던 주가도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. 자료 좀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
다우가 얼마 전에 뭐 1000포인트 빠지고 8월 26일 날 3.3% 빠졌다가 며칠 전에 3.94% 빠지고 막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죠? 그러면 되게 불안하죠. 전저점 깨는 거 아닌가? 근데 블룸버그에서는 얼마 전에 낙폭에 보시다시피 50% 이상 회복을 하고 나면 전저점을 깬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. 그죠? 우리 강한국 작가가 우리가 많이 좀 강 작가한테 많이 배우셔야 되는 게 기계적으로 그냥 퀀트 베이스로 인간의 감정을 무시하고 확률 배팅만 하잖아요. 예. 제가 솔직히 우리 경제 유튜브 2년 동안에 많은 유튜브 저 포함해서 많은 유튜브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강 작가의 퀀트 접근법이에요.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그 월스트리트에서 나왔던가 미국에서 거래되는 거래량의 90%가 다 기계가 매매하는 매매라고 합니다. 그 정도로 엄청나게 개량화해서 확률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낙폭에 60% 회복하고 저렇게 조정이 나왔거든요.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있었나 없었나 한번 보는 거죠. 보면 코로나 때도 저렇게 폭포수처럼 확 빠졌다가 그러고 나서 62% 저렇게 회복을 훌러덩 하고 나서 갑자기 3월 23일 저점 대비 3개월이 안 되는 시점에서 마이너스 6.9% 하락이 나왔었어요. 아마 여기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실 정도 분 되시면 그런 많은 책들도 읽으셨을 건데 나스닥이 3% 빠지면 일단 주식 팔고 한 달 쉬어라. 마삼 룰도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그죠? 그런데 그거는 거품 영역에서 이제 페드가 금리를 올리고 시장이 조정기 들어갈 때 딱 필요한 부분이고요. 이번에도 1월 5일인가 1월 7일 날 마이너스 3% 딱 들어가는 게 시그널을 주긴 좋습니다. 그런데 이제 반등 들어가는 장에도 이 마이너스 3%가 너무 많이 나와요.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마이너스 3%에서는 좀 견딜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 6월 19일도 저랬었고요. 그리고 2011년 11월 9일 날도 보면요. 차트가 좀 비슷해요. 요게 최근 차트거든요. 요게 최근 차트고 요게 2011년 11월인데 얼마나 비슷하냐면 2009년 3월 달에 리만 사태 터지고 나서 미국 시장이 바닥을 찍고 그죠? 이제 올라옵니다. 왜 올라옵니까? 페드가 금리 낮춰주고 뭐 공격적으로 돈 풀어주니까 2009년, 10년, 11년 그리고 2년 정도 넘게 주가가 올랐는데 유가도 같이 올라가고요. 이때 금리가 거의 3.9%까지 올라가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Q2도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주가가 저렇게 빠지는데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사상 초일이 일어나면서 다우 지수가 저렇게 폭포수처럼 빠지고 저렇게 이제 빠지다가 한 2달째 10월 초에 저점을 깨는 모습이 나오면서 거버를 한번 확 주고 나서 반등이 들어가거든요. 저 때도 보면 반등이 62% 회복을 합니다. 회복을 했다가 저렇게 빠져요. 최근처럼 저렇게 빠지니까 무섭죠. 다시 전저점을 깰 것 같고. 그리고 저 때 희한하게 최근이랑 되게 비슷한 일이 많아요. 미국채 금리가 3.74%까지 올라갔고요. 왼쪽 요쪽에 보시는 차트가 구리 차트고요. 저쪽에 보시는 차트가 유가 차트인데요. 브렌트 유 차트인데 최근에 유가 올라갔던 그림하고 2011년도에 유가 올라갔던 그림 그리고 돈 가격 2009년, 10년, 11년도에 올라갔던 모습하고 뭐 되게 비슷합니다.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돈 가격은 보면 이미 꺾였죠. 이미 꺾였는데 저런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2010년 5월 달에 그리스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
ECB가 기준금리를 2차례 인상하면서 1%에서 1.5% 상향했어요. 최근에도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렸잖아요. 그죠? 그런데 제일 밑에 제가 보면 2011년 7월 달에 우면산산 사태가 나왔어요. 지금 보시는 이 홍수 사진 있잖아요. 지난달에 있었던 홍수 사진이 아니라 2011년도에 7월 달에 있었던 대치동 사진이에요. 똑같죠? 그리고 2011년도에 비트코인 가격 보세요. 비트코인 가격도 2011년 초에 고점 치고 저렇게 박살이 납니다. 한 80% 빠져요. 근데 더 신기한 게 제가 2011년이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페드가 돈 풀어주면서 그 리만 사태 이후에 2년 동안의 랠리가 있고 난 이후에 유가도 오르고 돈 가격도 오르고 여러 가지 이유로 ECB가 금리 올리고 뭐 페드는 나중에는 결국 이제 3차 양적 완화까지 들어가지만 2차 양적 완화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시장이 벌벌 떨면서 아까 막 이렇게 지수가 빠졌는데 2011년하고 되게 비슷한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걱정들 하고 계시죠, 그죠? 예, 지금 이렇게 토요일 날 강의 들으러도 오시고 가족들하고 나들이도 가시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못 갔던 거 우리 이번에는 유럽 여행 가자, 동남아 여행 가자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요. 그러고 계시는데 모니터 쳐다보고 증권 방송 보면 내년도에 아주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는 얘기에 진짜 경기 침체 올 걸로 생각하시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정말 혹독한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 어땠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 아이들, 우리 손자들한테 얘기해 줘야 될 것은 이 미국식의 이 페드가 돈을 찍어내고 ECB가 이렇게 위기 때마다 돈 찍어내는 이 구조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. 살아가면 지금처럼 페드가 금리 인상이니 뭐니 하면서 저렇게 주가 빠질 때마다 저 정도로 나스닥이 30% 40% 빠질 때마다 걔네들이 키워나가는 우량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. 여기서 한 번 더 빠지고 한 번 더 빠지고 그리고 맞은 적이 별로 없어요. 또 이럴 때 사는 거예요. 이럴 때. 그러면 아니 그래도 혹시 머릿속에는 아니 그래도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오면 그래도 한 번 더 빠질 기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정말 그렇게 빠지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.